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간단하게 베스 낚시에서 가장 많이들 어렵게 생각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스는 미국 물고기죠. 그래서 베스 낚시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거의 영어가 많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좀 헷갈릴 만한 그런 내용의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언젠가 제 영상의 댓글 중에 용어를 좀 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한번 부탁을 드린다라고 그런 우리 그 시청자분이 계셔서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우리가 포인트를 이동을 할 때, 그죠?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낚시를 하는 장소겠죠? 이동을 할 때 TV나 잡지에 보면 뭐 쉘로우라고 합니다. 쉘로우. 쉘로우 어떤 뜻이냐? 바로 얕은 곳이라는 겁니다. 얕은 곳. 근데 여러분들 그 얕은 곳이란 의미가 직벽에도 수심이 30cm는 얕은 곳이겠죠. 그죠? 이렇게 평평한 곳에도 30cm는 얕은 곳이겠죠. 자, 정확한 의미의 셜로우는 넓게 펼쳐져 있는 운동장 같은 곳. 거기가 전체적으로 수심이 얕은 곳을 가지고 셜로우라고 합니다. 직벽에 예를 들어서 뭐 바라피 30cm, 그거 셜로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자, 셜로우는 운동장 같은 개념, 농 같은 개념, 꼴창의 깊이가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물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물 중간에 수심이 3m도 안 되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이 바로 셜로우입니다. 자, 그런 곳을 셜로우라고 하고, 반대로 딥이라고 합니다. 깊은 곳, 그죠? 깊은 곳을 가지고 딥이라고 합니다. 저수지 기준으로 해서 제 생각에 딥은 한 5m 이상 정도 되면 베스 낚시에서 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형 댐이라면 7m 정도, 7m 이상 수심이 깊다라면 거기는 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딥낚시 뭐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바로 깊은 수심을 공략하는 낚시를 가지고 딥낚시라고 하고, 그 낚시는 사실 워킹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는 뭐 딥낚시 테크닉은 좀 접어두시고 얕은 곳의 낚시의 테크닉, 즉 셜로우 낚시 테크닉을 많이 아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 셜로우, 뭐 다른 용어, 챔질, 훅셋을 가지고 이제 챔질이라고 하죠. 챔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용어 자체 뭐 미드 스트롤링, 그런 용어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미드 스트롤링 뭐냐? 미국 드라마가 미드인가요? 미드, 중충에서 유영을 시키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미드 스트롤링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계시는 워킹 하시는 분들이 뭐 무슨 미드 스트롤링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뭐 그 기법으로 낚시도 많이 하시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먹성이 떨어져 있는 베스를 상대로, 베스란 물고기는 먹성이 떨어지면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도 떠 있습니다. 안 먹겠다라는 거야. 그런 고기를 예민한 채비로 낚아내는, 중충에서 스위밍을 시켜서 낚아내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미드 스트롤링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드 스트롤링은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미드 스트롤링을 해야 된다라면, 그게 정답이라면 다른 곳에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낚시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외에 또 뭐 폴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폴링, 떨어지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다. 그걸 바로 폴링이라고 하고, 프리폴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폴링 뭐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늘 강조하는 내용, 여윳줄을 충분히 줘라. 자, 여윳줄이 없다라면, 뒷줄 견제를 많이 한다라면 채비는 커브폴, 내 앞쪽으로 당겨져 오는 걸 가지고 커브폴이라고 합니다. 근데 프리폴은 어떤 거냐? 바로 수직으로 딱 떨어지는 거. 베스가 여기 있다라면, 요 상태에 있다라면 여기에 수직적으로 딱 떨어지는 걸 가지고 바로 프리폴링이라고 하고, 그런 프리폴링을 만들기 위해서 슬랙라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슬랙라인, 여윳줄입니다. 여윳줄, 그죠? 슬랙라인은 여윳줄이고 프리폴링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프리폴링이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리폴링, 그 다음에 뭐 슬랙라인 기억하지 마시고 여윳줄 충분히 주고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만약에 제가 베스라면 저는 최단 거리를 이동을 해서 쉽게 먹이를 취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그것도, 그죠? 프리폴링, 그리고 뭐 슬랙라인, 그리고 드래깅.
액션에 있어서 드래깅이라고 합니다. 드래깅 뭐냐? 여러분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긁는 걸 가지고 드래깅이라고 하죠. 그죠? 긁는 것들을 드래깅이라고 합니다. 바닥을 천천히 긁는 동작을 바로 드래깅. 뭐 쉽게 얘기하면은 바닥 천천히 돌 하나하나 타넘으면서 긁는 동작. 그게 바로 드래깅이고, 호핑은 그보다는 약간 순간적으로 깡총 뛰는, 그죠? 그런 동작을 가지고 호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닥에 잔돌이 많아서 돌 하나를 탁탁탁 타넘는 그런 동작을 했을 때 불규칙한 웜이 깡총하고 뛰면 웜이 딱 불규칙하게 움직이죠. 그랬을 때 공격을 이제 한다. 그런 상황일 때 깡총 뛰는 액션을 가지고 바로 호핑이라고 합니다. 리프트 앤 폴 뭐냐? 리프트 들어 올리다, 앤 폴 가라앉혔다. 그죠? 뭐냐? 들어 올렸다 내렸다 사투리로. 그죠? 올렸다 내렸다. 베스들한테 베스들은 거의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폴링을 만들려면 그만큼 많은 들어 올림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리프트.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게 바로 폴링. 리프트 앤 폴. 바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런 동작이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클리어 워터 뭐 이렇게 얘기하죠. 클리어 워터, 맑은 물을 가지고 클리어 워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베스 낚시를 함에 있어서 항상 물색은 저는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어 워터, 맑은 물에서는 낚시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그리고 뭐 프레셔가 심해서 여기는 낚시가 힘듭니다. 프레셔 뭐냐? 어떤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고기들이 그 활성도 있게 적극적으로 먹이 활동을 못하는 어떤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낚시를 하거나, 그러면 그게 아니면은 뭐 수면에서 뭐 작업을 하거나 이러면 고기들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레셔라고 합니다. 피싱 프레셔. 낚시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는 바로 피싱 프레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낚시를 하실 때 보다 많은 입질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그런 프레셔가 없는 장소, 그죠? 사람들이 드문 장소, 그런 장소를 찾아서 낚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왔어요. 소리야. 아이고. 자, 액션 방법에서 뭐 굉장히 많은 용어가 많죠. 뭐 드래깅, 리프트 앤 폴, 뭐 그죠? 프리 폴링, 뭐 그런 동작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루어의 액션을 가지고 또 뭐 쉽게 풀어라고 얘기하시면 동작이겠죠, 그죠? 루어가 갖고 있는 본연의 움직임, 그게 액션입니다. 리액션 바이트는 제가 영상에서도 저번에 한번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반사적인 입질이라는 겁니다. 그죠? 반사적인 입질. 요렇게 가는 애가 갑자기 확 뒤집어지면은 저거 뭐지 하고 탁 공격하는 그런 걸 가지고 바로 리액션 바이트. 뭐 웜에도 있고 하드 베이트에도 있고 와이어 베이트에도 있고 모든 루어에는 리액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 리액션은 거창한 게 아니고 본연의 액션으로 호기심을 끌고 베스 눈앞에서 급작스럽게 변화를 한다. 그게 바로 리액션이다. 저크베이트만 리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고 크랭크베이트만 리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루어가 갖고 있는 본연의 액션 이외에 어떤 다른 액션을 베스 눈앞에서 줬을 때 받아내는 입질, 그게 바로 리액션 바이트라는 겁니다. 미스 바이트는 실패한 입질을 가지고 미스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도 영어가 정말 많네요.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 최대한 영어를 적게 쓰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노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액션에 대한 그 영어가 제일 많네요. 자, 짧게 땅 치는 게 바로 트위칭입니다. 여러분들, 미노우가 까딱까딱 거리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로드, 낚싯대로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트위칭. 깔짝깔짝. 그리고 트위칭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움직이는 쫙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더 강하고 좀 더 큰 폭으로 로드웍을 주는 걸 바로 저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노우, 저크베이트는 저킹과 트위칭을 섞는다라고 했죠. 깔짝깔짝 하다가 쫙 깔짝깔짝 쫙 저킹과 트위칭을 섞으면 이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트위칭은 조금 그죠 여러분들 작은 동작, 그리고 저킹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크고 더 강한 동작, 그리고 한 번에 아주 많은 그죠 큰 폭의 동작을 만들 때는 쭉 끄는 그런 동작도 있는데 그걸 바로 리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트위칭, 저킹, 리핑 순서로 보면 액션의 폭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릴을 감는 동작은 그죠 릴링이죠. 릴링의 속도 그게 뭐냐, 릴을 왼손으로 릴을 감는 게 바로 릴링입니다. 여러분 그 루어 중에는 로드로, 보통 웜채비들은 이렇게 로드로 액션을 만들어내지만 그 하드베이트 중에 스피너 베이트, 크랭크 베이트, 그 다음에 뭐 버즈 베이트 뭐 이런 루어들은 이게 릴링의 속도로 루어 액션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감는 속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바늘은 훅이라고 하죠. 그죠? 훅키퍼는 뭐냐, 뭐 바늘을 돌출을 막아주는 걸 가지고 이제 훅키퍼라고 하고, 영어지만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뭐 쉽게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영어를 안 쓰면 더 좋겠죠. 자, 아주 큰 사이즈의 베스를 가지고 런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런커는 50cm가 넘어야 런커, 뭐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40cm가 제일 큰 그런 조수지에서 40cm면 런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오짜오짜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라지마우스 베스가 웬만큼 성장했을 때 50cm 이후로는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 거의 다 성장을 했다 그렇게 봐서 런커라고 정해 놓은 거지, 뭐 40이 넘었다고 40이 넘는다 50이 안 된다 그래서 런커가 아닌 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웜 특히나 뭐 지그 헤드 넥거리그 아주 이렇게 떠는 걸 가지고 쉐이크, 그죠? 쉐이크 흔들다, 쉐이킹 흔들다, 이런 동작을 쉐이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리프트, 폴링, 그리고 흔드는 걸 쉐이킹. 뭐 그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쉐이킹 2번 하고 리프트 1번 하고 폴링 1번 했을 때 그게 가장 이상적인 액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글쎄요 뭐 본 적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 생각이죠. 베스가 그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낚시에는 정답이 없고 베스 낚시의 용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저번에 제가 그 쉐드로 표현했다가 댓글로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사실 뭐 틀려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영어인데 영어를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용어 자체의 개념만 알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액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어의 움직임 역시도 뭐 워킹 도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100% 완벽하게 워킹 도둑을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트레스만 많이 받죠. 대충 던져서 대충 액션 나오고 정확하게 고기가 있는 장소에서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오늘 지금 시간이 가장 뜨거울 시간입니다. 한 오후 3-4시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확실히 낮 시간이라서 그런지 지금 간간히 입질이 와요. 제가 챔질을 안 하고 있는데 좀 작은 씨알의 베스 같은데 간간히 입질은 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영어로 했는데 그 브레이크 라인, 뭐 브레이크 라인이라는 걸 얘기를 안 했네요. 브레이크 라인, 딱 떨어지는 장소, 이렇게 가다가 딱 떨어지는 장소, 브레이크 라인, 혹은 뭐 드롭 오프,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엣지 부분, 딱 떨어지는 부분, 그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서리 부분. 그래서 그 한 가지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초급자분들은 곱뿌리는 뭐고, 능선은 뭐고, 험프는 뭐지, 드롭 오프는 뭐고, 브레이크 라인은 또 무슨 소리지, 무슨 2차 3차 브레이크 라인, 그죠? 무슨 아파트가 2차 3차 아파트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냐, 베스는 수직적인 장애물에 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형에 변화하는 장소를 찾으면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무슨 이거 나는 1차 브레이크 라인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3차에서만 나왔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부여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개념, 하루 중에 베스가 먹이 활동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낚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베스 낚시 용어 외래어입니다. 그죠? 영어예요. 저도 뭐 사실 가방끈이 좀 짧아서 다는 몰라요. 헷갈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 많이 나오는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루어로 따지면 뭐 쉐드 타입은 뭐 붕어처럼 유선형으로 생긴 애들을 갖다 쉐드라고 하고, 피라미류를 가지고 이제 미노우라고 합니다. 미노우. 저크베이트라고 하는데, 뭐 피라미류처럼 길게 빠진 거를 이제 미노우류라고 하고, 뭐 살치나 이런 게 되겠죠. 그 먹이고기 자체도 거의 이제 외래어로 이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필드에 도착해서 작은 피라미나 살치들이 막 많거나 내 시야에 보이고 베스들이 그걸 먹이 활동을 한다라면, 그때 저크베이트 미노우를 투입을 하시면 되고, 작은 붕어치어들이나 통통한 애들이 많다, 그때는 쉐드 스타일 혹은 크랭크베이트 같은 스타일, 똥통한 스타일, 그런 식으로 필드에 있는 먹이고기와 맞춰서 하는 낚시를 가지고 바로 매치더 베이트. 요거는 좀 중요하네요. 매치더 베이트. 내가 낚시하는 장소에 먹이고기와 루어를 매치를 해라, 맞춰서 써라. 그게 바로 매치더 베이트인데, 사실 매치더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낚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매치더 베이트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새우가 하나도 없는데 그저 새우를 모티브로 한 새우를 형상화한 그런 루어로 낚시를 하는 것보다, 새우가 많은 장소에서는 새우를 흉내낸 그런 루어를 또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살치가 많은 곳에는 살치를 흉내낸 피라미류, 미노우, 저크베이트를 또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고,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를 조금만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라면 우리 초급자분들도 굉장히 낚시가 쉽겠죠. 자, 뭐 용어나 그 베스 낚시, 제가 지금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루어의 이름은 사실 뭐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스피너 베이트를 가지고 뭐 회전 미끼, 러버지그를 가지고 뭐 고무지그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용어를 배울 때 여러분들 루어의 이름은 그대로 쓰시고, 나머지 부분, 험프는 능선의 끝에 가장 얕은 부분이다, 뭐 프레셔는 물고기들이 받는 스트레스다, 그리고 뭐 폴링은 천천히 떨어지는 거다, 프리폴링은 여윳줄 충분히 주고 자연스럽게 그 앞쪽으로 안 당기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해하시고, 너무 어려운 용어, 뭐 딥피싱이 셜로우에 뭐가 어떻게 해서 무슨 미드 스트롤링이니, 그런 거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보다 더 어려운 용어들은 나중에 차차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초급자 여러분들은 낚시를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지금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내가 낚시에서 가장 자신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채비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알고 낚시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한국 스포츠피싱협회 KSA 그리고 바티스 컴퍼니 아이로드 프로스텝 배정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